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9월 24일 이슈 방담 59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서 경제 모델의 총체적 변화가 없으면 무역협상 타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이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400억 달러의 자산을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북경 정부는 금을 대대적으로 매입해서 위안화 가치 붕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 매집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국채와 사채 수익률이 급등해서 국채와 사채의 가격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붕괴하는 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에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부분적 타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역 분쟁이 북경 정부의 희망과 달리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목표는 무역협상의 완전한 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료들의 협상이 지난주에 생산적이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 관료들이 말했습니다. 주요 포커스는 농업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콩과 다른 농산물의 구매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두콩 수입을 크게 늘려도 미국이 협상을 타결할 것까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다른 중요한 이슈에도 합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도둑질, 외국인 기업에 대한 장벽 철폐, 그리고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수개월 안에 이러한 이슈에 대한 타결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타결하려면 중국이 경제 모델을 총체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중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2020년 대선까지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자문가 레리 커들로는 미국 경제의 전망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연준이 11월 달에 4차 양적 완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 망했네, 트럼프 관세 100%로 인상, 연준 11월 4차 양적 완화 시작, 이슈 방담 58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통치의 바로미터인 S&P 500 지수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연준이 11월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 2022년 12월까지 지속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리세션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2020년 대선 전에 중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트럼프의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플사가 데스크탑 컴퓨터 생산을 중국에서 텍사스로 옮기기로 해서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제조업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이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리더의 명령에 따라 중국의 재벌가 투자 그룹들이 외국 기업, 부동산, 예술품 매입 광란에서 글로벌 자산의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것이 수십 년 전 중국이 글로벌 무대에 들어온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가 2019년과 2020년에 6% 미만의 GDP 성장률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산당이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딜로직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400억 달러 순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그룹들이 해외에서 35억 달러의 자산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아래 차트는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의 환율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위안화와 달러와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붕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를 억제하려면 고유한 가치를 보유한 자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금, 예술품 그리고 빈티지 포도주는 통화의 평가 절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품과 빈티지 포도주는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금을 보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의 공급도 제한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 중앙은행이 금 매수에 혈안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을 톤 단위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이 92.5톤의 금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의 가격은 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 5월 현재 중국의 금 보유고는 1885.5톤으로 세계 7위 금 보유국입니다. 미국은 2019년 5월 현재 8133.5톤을 보유해서 세계 1위 금 보유국입니다. 다음 차트는 중국의 금 보유고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차트에서 작년 2018년 7월 15일부터 갑자기 금 보유고가 급등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유지하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금 보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채 수익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국의 국채 수익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은 중국의 국채 가격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채권의 수익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채권 가격이 붕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국채와 기업 채권의 수익률이 치솟고 가격이 붕괴하자 투자자들이 금 매수 포지션, 금의 롱 포지션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금 롱 포지션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붕괴하는 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금 매수에 달려드는 것은 공공부채가 GDP의 250%에 달한 일본이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미국채를 대대적으로 매수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금을 무한정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낼 전망이어서 금을 살 달러화가 부족해질 것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는 붕괴하고 인민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는 공산당도 붕괴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